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고 싶은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이제 그동안 고민이 있었던 언제 조정이 올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나눴는데 결국엔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다 보니 안 그래도 지금 지수가 상승 중인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수가 밀리니 좋지 못한 종목이 더 좋지 못한 그러한 지금 이 포트를 꾸리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종목을 상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 주입니다. 자, 이 시장의 변동성이 때로는 굉장히 이 우리 계좌에 불확실성을 일으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 말고 또 최보 학생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의 흐름을 또 한번 나타낼 텐데요. 자, 우리가 이번 주의 시장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나 이 최보 학생이 이번 주의 시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의 시장 이슈 요약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쌤의 투자백서 한 권이면 내 투자 생활의 걱정은 이제 끝. 안녕하세요. 김쌤의 투자백서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최보아입니다. 우리 한밤 가족들 중에 혹시 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구 좋아하신다고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야구 제법 좋아하고요. 네. 야구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귀가 쫑긋할 만한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야구 카드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미국을 주름잡았던 뉴욕 양키스의 야구 선수 미키 멘탈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배우 겸 CEO인 롭 고흐가 그의 카드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의 구매가가 약 520만 달러, 하나로 약 57억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카드의 구매자인 롭 고흐는 이 카드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2년 전에는 이 카드의 가격이 약 288만 달러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약 52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롭 고흐는 앞으로 이 카드의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날만을 기다린다고 기대감을 좀 밝혔는데요. 제가 한밤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가치가 더 상승할 만한 종목을 골라야 이 올바른 투자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 가치가 상승할 만한 종목을 내가 꿰뚫어 보기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겠죠. 그 어려운 종목 고르기 우리 김쌤과 함께 한다면 우리 김쌤이 아주 든든하고 야무지게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아 드릴 겁니다. 금요일 밤 11시에서 11시 50분까지는 팍스경제TV 김쌤의 투자백서 방송에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이외의 시간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QR코드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입장을 하시면 이 검색어를 입력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더 편하고 더 쉬운 방법 찾아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3% 내린 3085.90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 지수는 전일 대비 0.12% 오른 3153.84에 출발을 했으나 장중 1.27%까지 올랐고 하락 전환을 한 뒤에 낙폭을 늘리며 마감을 했습니다. 1월 11일 기준 코스피는 3266.23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2% 내린 964.44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 지수는 전일 대비 0.15% 오른 981.72에 출발을 해서 장 초반 약세로 전환을 한 뒤 낙폭을 늘리며 마감을 했습니다. 1월 4일 기준 995.22까지 치솟았지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피의 대장주 삼성전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의 고지를 돌파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월 8일 기준 9만 원을 돌파를 했고 1월 11일 기준 9만 6,8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는 장 초반 갤럭시 S21을 공개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오늘 전일 대비 2.9% 하락한 8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2조 1,139억 원을 나홀로 사들였고 반면 외국인은 7,553억 원을, 기관은 1조 4,14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3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한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틀 연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치료제로 인한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요. 이 셀트리온이 발표한 임상 2상 결과를 통해 치료제가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확인은 됐지만 경쟁 치료제에 비해서 압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제기가 되기도 했고 또 시장 규모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2,557억 원을 홀로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31억 원과 94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로 시청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쌤을 믿고 오늘 1시간도 열심히 시청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한밤 김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동일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쉽고 빠르게 들어오셔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동학개미라 불리우는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었던, 고생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지수가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나서 3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오고 있는 양대 지수입니다. 자, 그 양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이고 여전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왜 기관 투자자분들은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의아하거든요. 동학개미 운동 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테마주를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LG화학 즉 앞으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올바르게 투자하고 있는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보다는 더 고민을 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좀 멈춰달라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수급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버텨오고 있지만 결국 시장의 큰 틀 안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마 시장이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제가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코스피 종목이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다 밀렸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그룹주가 밀렸고 시젠, 알테오젠, 개별 제약바이오 주들까지 오늘 모두 밀린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좀 보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그동안 거의 한 2달 동안 시총 상위 우량주 위주의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사실 이제 지수는 밀렸지만 중소형 개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 지금 보면 코스닥도 하나머티리얼즈, TSE, MC넥스, 원익, IPS
뭐 반도체 IT 중소형 혹은 전기차 배터리 중소형 이러한 중소형 밸류에이션 단에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수가 밀렸는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자금이 대형주를 매도를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고 시장 안에 있으면서 선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고민 많으셨던 게 뭐냐면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신 분들 굉장히 많지만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을 거예요. 중소형주가 많았는데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시장이 이렇게 간다 3,000포인트 넘었다는데 너무 소외받는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초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대형주는 밀리지만 중소형주가 또 올라오는 그러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 앞으로 다음 주 걱정보다는 저는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핵심 종목인 키워드로 보는 종목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큰 섹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가지가 뭐냐? 네. 자,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개별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끄는 제약바이오 섹터. 자, 그동안에는 이 반도체 IT가 가면 제약바이오가 쉬었어요. 그렇죠. 그죠? 혹은 네. 제약바이오가 가면 반도체 IT가 쉬었어요. 근데 오늘같이 반도체 IT도 밀리고 제약바이오도 밀리는 날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네. 제약바이오 기대감 굉장히 높죠. 그렇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네. 500명대로 좀 잡히는 모습을 네. 보이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상 이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도 조금 불확실한가? 혹은 과감하게 투자하기에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나? 이러한 좀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다 보니 시장의 자금이 모두 반도체나 전기전자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셀트리온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이 뉴스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셀트리온에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완전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왔다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만 딱 나오다 보니까 네.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보였다. 특히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보유 전략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권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손실권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셀트리온은 다음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강하게 반등력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의외의 또 어디까지? 의견이네요. 네. 자, 셀트리온 기준으로는 35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지금 기로에 있기에 35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만약에 35만 원을 넘어서 올라간다면 재차 박스권 상단을 노려봐도 되지만 만약에 3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30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 35만 원에 올라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 수익권이신 분들은 저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하고 보학생이 계속해서 이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 단기적으로 노란통 메신저에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매매도 좀 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저희가 그 종목을 왜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혹은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눈다면 굉장히 힘든 주식시장이고 치열한 주식시장이더라도 즐겁고 재밌게 매매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또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중에 이제 QR코드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신기술을 도입했어요. 그렇죠? 최첨단 신기술이요. 최보학생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노란통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빨리 핸드폰을 딱 들어서 카메라 어플을 일단 켜주세요.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 자, 최보학생이 김쌤 QR코드 어플 아닌가요? 그런가요? QR코드 어플을 켜주시고 자, 최보 학생이 알려주는 대로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희 방송 50분이라는 시간, 이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김쌤과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이 방송 시간 이외에 이 23시간 한 50분, 10분 정도 되는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 김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이 한밤 김쌤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더 쉽고 더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 최첨단 신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바로 QR코드입니다. 제가 아까 김쌤께 뭐라고 했는데 이 아이폰은 카메라로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저희 노란톡방에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 쉽고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가 판단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이 노란톡방에서 우리 또 대화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김쌤에게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좀 인상적인 질문이 있다면 방송 중에 김쌤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많이 해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으로 박셀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원 정도이신 것 같아요. 자, 25만 원에 비중 한 30%로 갖고 계시는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제가 차트를 올려놨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작년이죠. 작년 9월 달에 지금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상장하고 나서는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핫한 이 신규 상장주가 바로 빅히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어땠나요? 한번 저하고 같이 볼까요? 빅히트 신규 상장하고 여지껏 아직 이 신규 상장했을 때 그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빅히트 상장할 때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빅히트는 이미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았다. 대표적으로 보면 넷마블이라는 기업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업들이 빅히트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에 미리 움직였어요. 그러니 빅히트가 상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당연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죠. 자, 그 시점에 박셀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해버렸어요. 아, 빅히트도야 지금 성공을 못했는데 이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이 성공할까?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투자 심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박셀바이오는 신규 상장하고 거의 2달 동안 시장에서는 소외받다시피 했는데 자,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10,000원이었던 주식이 30만 원까지 탁 이렇게 뛰어버렸습니다. 자, 어마어마하네요. 10,000원에서 30만 원이 되려면요. 1,600%가 올라야 된답니다. 자, 1,600%. 10,000원에 한 주를 샀으면요. 30만 원에 팔잖아요. 네. 29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한 주만 사도. 아깝네요. 자, 아깝죠. 저도 많이 못 샀는데 자,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박셀바이오가 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았냐면 박스NK라고 해서 간암세포 치료제가 임상 1상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임상 2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기대감에 임상 3상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간암 치료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거다. 이러한 기대감, 모멘텀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 완전 관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셀바이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완전 관해라는 단어를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이게 뭐냐면 이 간암 항암 치료제는요. 암은요. 2가지로 나뉜다 그래요. 암세포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을 일단은 완전 관해라 그러고요. 그 상태가 5년 동안 지속이 돼서 재발이 안 되면 그때서야 완치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관해가 뭐냐? 일단은
안 보여서 암세포가 안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숨어 있어서 못 봐가지고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치료가 돼서 안 보인다라고는 그 수준도 완전 관해라고 해요. 대신에 5년 뒤에 재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네. 동안은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쓴다 그럽니다. 오. 지금 이 박셀바이오가 만드는 박스 NK라는 제품이 바로 완치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완전 관해에 해당하는 그러한 치료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1상, 2상을 넘어서 3상도 충분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문제는 이거죠. 제가 계속해서 지적드리지만 이러한 좋은 종목, 제가 지금 저 제약바이오 잘 모르는 제가 말해도 듣는 여러분들이 딱 듣기 박셀바이오 정말 좋은 기술력 갖고 있구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져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좋은 기업이고 좋은 기술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분이 만약에 5만 원대 샀더라면 7만 원대 샀더라면 10만 원대 샀더라면 이러한 고민은 안 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25만 원, 26만 원대 샀기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 엄청 조리고 계실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지수는 밀리기 시작했고 박셀바이오 지금 아직 올라오지도 못한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더 기다려보자. 네. 더 기다려보자. 왜 그러느냐? 지금 시장이 보통 시장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저는 손절이라든지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누가 이끌어간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어간다. 자, 박셀바이오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번 수급을 제가 박셀바이오 보면 계속해서 이어붙여 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진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도 그랬고 SK하이닉스도 그랬고 코스피 코스닥도 그랬습니다. 뭐가 그랬냐? 떨어질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네. 자, 박셀바이오도 기술력의 문제만 없다면 네. 수급적인 요인이라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힘을 냈을 때 충분히 이 25만 원, 26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우선은 보유합니다. 우선은 보유하셨다가 25만 원, 26만 원 지금 매수가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절반 정도를 덜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25만 원, 26만 원 올라왔다는 것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는 30만 원 이상 돌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올라갔을 때만 제가 이야기 드릴 수는 없죠. 반대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차트는 일봉이인데 주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주봉, 주 단위로 보자는 거예요. 네. 주 단위로 봤을 때 계속 5일선이라고 하는 이 이평선을 타고 올라온 종목이 처음으로 5일선 딱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다가 5일선이 이탈이 된다면 그 다음 이평선인 1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5일선 혹은 꼭 깨지 말아야 하는 가격 1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하다. 자, 왜 그러느냐면 자, 저도 박셀바이오를 사고 최부 학생도 박셀바이오를 샀어요. 네. 그러다가 쭉 가지고 왔는데 15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무서워서 지금이라도 털어야 되나? 라는 심리가 계속해서 스멀스멀 마음속에 올라와요. 근데 막상 물려있으니까 팔지는 못하죠. 그런데 15만 원까지 내려왔던 종목이 갑자기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4만 5천 원, 14만 3천 원, 14만 원, 13만 원 내려오면 그때 나도 모르게 매도를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혹은 그 타이밍도 놓쳤다면 이제 영영 다시 올라올 때까지 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는 25만 원, 26만 원 그 포인트가 가장 고비이겠고 거기만 돌파를 한다면 30만 원까지 가지만 반대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1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이것을 좀 꼭 명심을 하시고 박셀바이오는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 아쉽죠? 내가 2만 원에 샀더라면 진짜 3만 원에 샀더라면 지금 수익이 뭐 몇백 몇천 프로가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출발할 때 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출발할 때 사기 어려우면
미리 선침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재료라든지 특별 기술력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선침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우니 이러한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노란톡에 오셔서 제가 이제 장전 혹은 장중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많은 자료들을 올려드려요. 이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실력도 쑥쑥 늘어나는 성장형 노란톡 메신저방이 되지 않을까. 성장형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세바이오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김센 전문가님 말 듣고 8,500원부터 가지고 있는데 오늘 10,000원을 돌파하는 줄 알았지만 시장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보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요? 자, 유니셈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죠. 제가 유니셈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블라인드 종목에도 작년 6월달, 7월달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작년 6월달, 7월달이면요. 진짜 좋은 가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가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6,500원, 7,000원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10,000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반도체 IT,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간다면 중소형 반도체 IT 기술 소부장주들은 계속해서 하나에서 두 종목들은 포트에 담아놓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반도체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그랬는데 네.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성장성이 크니 비메모리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는 본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혹은 관련 있는 기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메모리 반도체는 뭐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메모리는 저장의 용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USB 있죠? USB에 이제 우리가 담고 싶은 파일들을 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냥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연산이라든지 스스로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을 비메모리 반도체라 그래요. 자율주행이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AI도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요. 이제 네. 이해가 정확하게 되실 겁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와 네.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을.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주식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더 커질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더 커질까요? 비메모리요. 당연히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더 커질 것이니 저는 관련주인 유니셈 또한 주가도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니셈은요, 지금 계속해서 뭐 부침은 있어요. 뭐 부침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린 거지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것이 아니기에 저는 더 가져가 보자.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 더 가져가면서 10,000원 돌파하는 것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셈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머큐리 1,200원에 비중 15%인데 어제 갑자기 급등하더니 장 막판에는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을 올라가는 징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확인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자, 머큐리 5G 관련 종목인데 어제 왜 움직였을까 한번 봤더니, 자, 5G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이슈. 자, 기가진이가 테슬라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뉴스가 나타나면서 해당 부품을 생산하는 머큐리까지 덩달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거죠. 뉴스 한 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자, 물론 머큐리 입장에서 테슬라 차량에 이 본인들의 이 부품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아직 어떠한 계약서가 나온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한 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세를 올리기에는 조금은 민망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망할 거라. 자, 그렇게 되면 내려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최근에 우리 시장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였죠?
바로 애플카였죠. 자, 애플카에 어떠한 부품들이 들어갈진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현대차고, 또 현대차가 애플카에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테슬라 차량, 애플카에 이제 이 부품을 공급하는 게 이어진다면 애플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품을 받아서 만들 가능성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뉴스 한 줄이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음봉, 즉 파란색으로 조정으로 끝났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들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플러스권에 마감을 하면서 여전히 다시 한번 이 10,000원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은 있다. 그래서 보유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자, 머큐리는요 어제 이제 테슬라발 이슈와 엮였지만 본업은 뭐냐? 바로 5G입니다. 네. 자, 2020년 본격적인 5G 시대에 열린다 했지만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자, 많은 통신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본격적인 5G 시대를 만들어줘야 하죠. 자, 5G 시대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통신망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해당 통신망 관련주들은 하나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관련 부품주들 중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충분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저는 머큐리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도 있는데 노란톡 메신저에서 급하게 계속해서 이제 문의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노란톡에서 보면 제가 오늘 봤을 때 처음 이제 이 문의 주신 분이 CS 윈드라는 종목을 한번 문의 주신 분이 있어요. 네. 자, 다음 주에 CS 윈드를 사도 될까요? 증자 후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김쌤. 그 네.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CS 윈드에 대해서 김쌤께 질문을 좀 하려고 네.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 조 바이든이 곧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김쌤의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조 바이든이라면, 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신년사를 네. 어떻게 이야기할까? 취임사를 무슨 방향으로 이야기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잘 자, 대통령이 네. 딱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좋지 못할 겁니다. 절대 이렇게 말할 리는 그쵸. 없을 거예요. 앞으로 경기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그 경제 성장률을 늘리는 데에는 본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은 한두 번 정도 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연말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반기에는 그래도 지금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대형 악재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정말 이제 경기가 무너지나 싶은 상황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3분기, 올해 4분기 지금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실적 다 좋아요. 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원탑인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엄청 좋게 나오고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네. 실물 경기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필요한데 네.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의 경기는 굉장히 지금 좋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야기와 이어서 한번 CS 윈드를 보면 저는 CS 윈드 다음 주에 사지 말아라. 아니 왜?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이끌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강조를 한다고 하면서 왜 CS 윈드 같은 종목을 사지 말아라 하는 거냐? 네.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자, 의구심이 들 수 네. 있는데 그린 뉴딜 종목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CS 윈드를 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왜 해주시면 안 그러느냐면 될까요? 네. 앞서 박셀바이오 이야기할 때 뭐였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일 수 있죠. 네. 자, CS 윈드 한번 볼까요? 자,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네.
3만 원이었던 기업이 불과 5개월 만에 20만 원까지 올라와 버렸죠. 오.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산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위치에서 산다? 그러면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 손절선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들어가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대다수의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입니다. 이게 무조건이 아니고요. 제 경험상 개인 투자자들 100명을 만나잖아요. 그럼 99명이 아니고 100명 모두 손절을 잘 못해요. 네. 손절을 네. 잘 못해요. 그래서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매매를 해라라는 말은 저는 사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좀 추천하지 않는 네. 방법이다. 차라리 네. CS 윈드보다도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이 있으면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 종목이 오늘의 블라인드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블라인드 종목 나오기까지 아직 20분도 안 남았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지금까지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 다들 이제 물 한 잔씩도 마시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시고 저희는 2부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엠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엠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지만 사실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길지만 굉장히 말을 하다 보면 설명을 드리다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5종목에서 7종목을 상담 드리려고 해도 막상 또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상 은 못하고 그 이하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많은 종목을 해드리려 했지만 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 주초에 시장 흐름 보면서 노란톡 메신저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라고 이제 다른 종목이었으면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그냥 넘어가서 블라인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삼성전자라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노란톡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그죠? 같더라고요. 자, 주식하는 저희 전문가들에서 삼성전자는 보통 이렇게 불립니다. 어떻게 5만 불리나요?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 그런데 또 주린이 분들에게는 이렇게 불린다 그래요. 저 7층에 있어요. 8층에 있어요. 저 9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다 그래요. 진짜 자, 너무 지금 삼성전자 9층에 계신 분들. 자, 9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9층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전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 안 초고속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0층 갈 때까지 많은 동학개미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동참을 할 테니까 꼭 10층 이상으로 올라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인이어를 통해서 지금 조정실에 계시는 PD 작가님들도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멀리 있지 않고 저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동학개미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1% 올라가면 환호하고 1% 내려가면 뭐 나라 망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10만 전자, 11만 전자, 12만 전자까지 네. 갈 때까지 자 노란톡 메신저에서 네.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 블라인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이 블라인드 종목이 어떠한 방식인지 또 최보 학생이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릴 거니까요. 들어보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블라인드 종목은 우리 김쌤이 아주 야무지고 야심차게 매주 준비해 오시는 종목인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 가치를 꿰뚫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블라인드 종목은 우리 김쌤이 미래 가치를 꿰뚫어보는 그런 종목을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이 종목명은 공개를 하지 않고 이 저와 김쌤이 좀 이 귀여운 대화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재미나게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일상생활 요즘 정말 무료하고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재미있는 힌트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알찬 꿀 정보도 드리고 우리 김쌤이 야심차게 가지고 오신 우리 블라인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김쌤 뭔지 좀 기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역시 이제 이 블라인드 종목의 묘미는 이 최보아 학생의 힌트가 아닐까 싶은데, 자, 힌트를 듣기 전에 제 자랑부터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뭔가요? 자, 지난주에 제가 BGF 리테일이라는 기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개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금요일 날 추천을 드리면 월요일 날 양봉 마감, 즉 플러스 마감을 하게 되면 종가에 사시는 게 좋고, 만약에 월요일 날 마이너스로 마무리되면 안 사고 다음 날 사는 게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월요일 날 음봉 마감, 즉 마이너스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진입을 하려다 진입을 못했고, 그다음 화요일 날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BGF 리테일은 약 8% 정도의 이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쌤의 저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때 제가 왜 네, BGF 네. 리테일을 이야기를 드렸냐면,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될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아직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게가 9시면 문을 닫죠. 네. 근데 이제 9시 이후에 뭐 먹을 거라든지 뭐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간식이라든지 좀 쇼핑을 하려면 요새 어디를 가느냐? 저도 사실 이 편의점은 그동안에 자주 안 갔다가 괜히 9시 이후에 가게들이 닫으니까 괜히 가고 싶더라고요. 괜히 가서 네. 뭐 좀 사 먹고 싶고, 원래 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사 먹고 네.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들리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음.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시더라. 그렇기에 1분기 굉장히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는 형성됐기에 오늘 조정은요, 시장 지수에 의한 것이기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14만 2천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더 가져가셔라.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잘 가는 종목도 잘 가는 종목이긴 한데 이 그동안의 종목들 중에서 좀 내가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있다 하시는 경우 또 그거 궁금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의문점도 좀 풀어주셔야죠, 당연히. 네, 일단은 뭐 제가 블라인드 종목에서 매주 한 종목을 드려요. 이 네. 한 종목씩 드리는 게 한 달이면 벌써 4종목이고 제가 그쵸. 지금 이 한밤의 투자 백스를 거의 이제 10개월 동안 했는데 그러면 약 40종목 정도 여러분들에게 네. 이제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40종목 중에 3종목을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37종목은 모두 수익 실현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종목들,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모두 수익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해당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 블라인드 종목이 뭔지 잘 맞춘다고 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우르르르 사자가 아닙니다. 네. 월요일 3시 15분까지 기다려요. 저 아침에 우르르르 산 사람 안 돼요. 정거 같은데요? 안 됩니다. 네. 3시 15분까지 기다립니다. 오, 네. 왜 기다리느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시 15분까지 기다렸다가 플러스권에 마감이 되면 장 후반부 막판에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아하. 그런데 네. 월요일 날 아침에 사는데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사자마자 제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네. 된다. 그래서 김쌤 욕까지는 안 네, 했어요. 3시 15분까지 기다렸다 음봉이면 다음 날 사도 되고요. 근데 양봉이면 3시 15분 이후에 15분부터 20분, 5분 동안 몇 주 살지 고민도 해보시고 나는 이번에 뭐 한 주를 사겠다, 2주를 사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추가적인 전략까지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제가 오늘의 이 블라인드 종목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 좁으세요.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기업의 한글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갑니다. 모두 영어로 맞아요, 맞아요. 쭉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제 영역을 탐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뭐제 힌트 같은데. 저의 오늘 힌트였어요. 오.
자, 그러면 기대감을 한껏 더 업해서 자, 우리 최부아 학생이 어떤 힌트를 준비해 왔는지 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일단 제가 좀 큰 힌트를 드리면 좀 발전 송전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을 영위한다. 이 전자전기와 관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김쌤 야구 좋아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응원하는 팀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지역이 인천이기 때문에 네. SK를 그래도 SK. 응원을 네, 하죠. 저도 네. SK 로맥 선수를 좀 네.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은 딴 팀입니다. 저는 이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한 팀을 좋아하는데요. 이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야구팀 중에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이 정우영 선수를 조금 좋아해요. 이 야구 팬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김쌤이 좋아하는 이 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야구팀 두 개를 좀 합치고 이 전자전기와 관련됐다 이렇게 하고 영어밖에 안 들어간다, 한국말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간다 하면은 여러분 좀 아주 쉽게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 힌트를 더 드리자면 제 팀이 먼저입니다. 김쌤의 그렇죠. 팀이 좀 나중이에요. 이 정우영 선수 꼭 기억해 주시기 자, 바래요. 인천의 SK는 인천 문학경기장에 있고요. 문학동에 있고요. 지금 네. 최부아 학생이 응원하는 그 야구팀은 잠실에 있는 그렇죠. 잠실이죠. 야구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니까 쉽죠. 그럴싸한 힌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지만 기업명이 모두 영어로 표기된 이 기업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기업을 갖고 왔냐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린 뉴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네, 그린 그쵸, 뉴딜. 그쵸. 절대적으로 지금 이 조 바이든 정부가 시작이 되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2년 전 2019년 1월 달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2년 전입니다, 벌써. 작년 말고 재작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을 때요.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2년 전 2019년 1월로 한번 가볼게요. 가장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 이때 샀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네. 저도 못 샀습니다. 네. 아무튼 자기 반성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강한 섹터가 뭐였냐면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소차,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 전기 같은 기업들, 삼성 SDI 같은 기업들 1월부터 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고 삼성 SDI죠. 이런 기업들이 왜 저 때부터 이제 쭉 바닥을 짚고 이렇게 올라왔느냐면 정부에서 밀어줬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네. 수소 경기 살리겠다, 전기차 살리겠다 이러한 이야기 정부 정책을 좀 밀어주다 보면 관련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트럼프의 이 자치를 모두 없앨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린 뉴딜로서 나 그린 뉴딜 정책으로 미국이 이렇게 살릴 거야. 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높은 위치에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손실이 그쵸, 그쵸. 아닌 다른 사람 낮게 산 사람보다 손해인 거죠. 자, 그 중에서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나진 않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네. 그 향후의 모멘텀 모두 삼박자 두루 갖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인데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종목이 뭔지 여러분들이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맞추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어떤 분은 자. 이 마이클류님은 힌트를 들어도 주린 입장에서 맞추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네요. 이것만큼 정확한 힌트는 오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노란톡 보니까 맞추신 분들이 네. 있어요. 자, 맞추신 분들이 있어도 그래도 한번 주말 새에 고민을 해보시고 이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자,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회사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 홈페이지 사진 한 장에 모든 걸 다 다 담아놨죠.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풍력도 보이고요, 그쵸. 태양광도 보이고, 전기 배전도 보이고. 자, 이 기업입니다. 한번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정이 나왔던 시장이지만 조정이 나와도 역시 동학개미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모두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시장, 더 좋은 계좌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